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전화번호 지금 02797-0300번 열려 있거든요. 지금부터 많은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월요일 상담을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자, 월요일 날 SBS, CNBC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고민 연락 주시면요.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이름이 이윤환이에요. 원래 가운데 이제 윤활유라는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답답한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담 전화 받는 동안에 부동산 이슈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자, 볼까요? 자, 월요일이니까요. 네. 부동산 에 관련된 그 기사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기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매주 월요일인 만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땅값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 매매가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지가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는 4.47%가 이제 오른 상태로 발표가 됐고 방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의 뉴스 세 번째 부분에 제주도의 그 지가 상승이 무려 20% 정도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땅값이 꾸준히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약간 더 많이 오른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전국의 집 땅값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이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서울 명동에 자리하고 있죠. 지금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곳. 대로변이 아니고요. 이명골목에 있습니다. 코너에 자리 있는데 자, 땅값은 얼마냐 하면은 3.3제곱미터당 8,300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진다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반대로 가장 싼 땅을 본다면요.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 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곳이 평당으로 따진다면 한 520원이니까요. 무려 금액 비교를 한다면 52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차이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살펴봐야 되냐면 바로 인구, 유동인구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또 땅값에 대한 부분 또 뭐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뭐 종목별에 대한 뭐 아파트에서부터 뭐 그냥 빌라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지가라는 부분을 빼먹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 요인이고요. 앞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인구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쪽 인구가 계속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질 우려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값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좀 살펴드려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을 맞이했어요. 자, 지금 이제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3년간 이 빨갛게 얘기한 이 전세 금액이 얼마나 올렸냐라고 한다면 무려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평균 6%씩 올랐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예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집권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게 지난 3년간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률 중에서 노무현 정부 때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15%가 넘게 매매 금액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더욱더 올랐죠. 21%가 올랐어요. 근데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세 금액은 얼마나 올렸느냐? 1.16%가 올랐어요. 전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매매 금액이 이렇게 급상승했다. 반대로 지금 지난 3년간 매매 금액은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약 8%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 비율로 올랐습니다. 자, 이건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매매 그리고 전세 시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전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금액의 산정 기준은 전세 비율을 체크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평균 74%인 거를 산정을 해서 앞으로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전세금만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타진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원 대표님과 함께 흥미로운 이주의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거여역 있는데 거여 1단지 아파트를 샀는데요. 네. 그거를 계속 그 가락 아파트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큰 평수로 가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지금 재개발을 기다릴지 아니면 좀 더 큰 평수로 옮길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그게 저기 7평 정도인가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이. 6평이나 7평 정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여동에 지금 거여 1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향후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송파구 거여동에 네. 바로 옆에 이제 거여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 구입하신 게 평형이 몇 평이라고 했죠? 17평입니다. 자, 크진 17평. 않아요. 크진 예, 않은데 뭐 향후 재건축까지 바라본다는 건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된 게 9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그럼 뭐를 기초로 해서 좀 앞으로 전망을 살펴봐야 되냐 하면 이런 17평형짜리 아파트가 97년 됐는데 일단 거역 근처로서 좋은 입지인 거는 맞는데 앞으로 시세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보다는. 근데 네. 일단은 앞으로 향후 가치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자, 그 네. 이유는요. 일단 지금 지도상 아래쪽에 위치한 곳들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네. 자, 위례 신도시가 그야말로 뭐 서울 그 강남권 내에서 이제 택지지구로서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을 이용하려면 거여역이거나 아니면 저 아래 복정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위례 신사순이 들어오면은 그런 어떤 편리성이 좋겠지만 당분간은 이 근처 거여역을 이용을 할 때 이 도시가 계획을 세운 그 자체도요. 이 거여역하고 거여역 중심의 근처에 있는 곳들이 거여, 마천, 뉴타운 지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새 아파트들이 또 나타나고 또 위례 신도시가 있는 새로운 아파트하고 접견 지역인 이쪽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그 의료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하면서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도 가깝고 실제 거주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좋은 환경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는 지금보다 무조건 떨어지진 않고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하 20평대를 기준으로 30평대 뭐 그 이상 되기 때문에 평형이 높은 반면에 17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의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 거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한 2,600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런 10평대를 갖고 있는 게 문정시형을 제외하고서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이 원래 부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거여동에 있는 구역이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층의 몰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분 좋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냐라고 하면 충분히 2, 3년은 더 가져가도
전세금 상승과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네. 아까 같이 뭐 재건축을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네.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어느 정도 안정 기조 속에서만 집값 상승만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여 아파트 상담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향후 입지는 좋습니다. 시세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재건축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저희 다음 전화 한번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제가 옥수 어울림 32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주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네. 놓고 제가 이제 미사지구나 이쪽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게 더 나은지 대표님한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혹시 미사지구는 뭐 알아보신 아파트 같은 건 있으시고요? 제가 그 6월 중에 네. 분양받아서 지금 입주할 계획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네. 예, 예, 자문 좀 알겠습니다.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옥수 어울림 32평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할지 아니면 임대 후 하남 미사지구로 옮길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지역에 있는 네. 그 아파트를 팔고 갈 거냐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놓고 갈 거냐 이거잖아요. 네. 전세를 놓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그 옥수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3호선 옥수역 바로 옆에 있죠. 네네. 자, 여기가 입주한 지도 얼마 오래 안 됐습니다. 네. 자, 2012년인데 단지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은 있어요. 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입지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이 그 강남 바로 위에서 출퇴근 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역, 특히 이제 옥수동이라든지 또 금호동, 멀게는 행당동, 신당동, 왕십리까지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성향 자체가요. 이쪽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건 뭔 소리냐면 거주 환경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워낙 그 옛날부터 따진다면 재개발 1번지 지역입니다. 금호 옥수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현재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층이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돕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강남에서는 반포동이 될 수 있겠죠. 반포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재건축이 될 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처에 그 레미안 옥수라든지 또 이제 그 입주할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에는 약간 가격적인 부분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혹시 갖고 계신 게 몇 평이에요? 32평입니다. 32평 제가 아는 시세로는 대략 한 7억 후반대나 8억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더라도요. 전세 금액이 한 7억에서 7억 초반대 정도 될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이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매매금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여요. 물론 지금 이 근처에 이제 비싼 아파트 중에 옥수 리버랜이라든지 그 이편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30평대 기준으로는 8억 중반에서 거의 9억에 육박하는 금액보다는 약간 금액이 밀리기는 하더라도 이 제일 중요한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가격 형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근처에 강남권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월세를 많이 놓고 지내는데 월세를 놓는 순간부터 해서는 내 투자액이 많이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오히려 내가 더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켓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지렛대로 써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하남 미사지구도 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두 주택을 보유하고 만약에 이걸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세금이 발생된다 그런다면은
하남 미사지구를 입주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이거를 팔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2, 3년 정도를 더 들고 있다가 그때 가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의 그 이후로의 또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매도를 할 건지 좀 더 보유를 할 건지도 한번 그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3년 더 가져가세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지금 옥수 어울림 32평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세를 놓고 하남 미사지구로 이주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상계동에 네. 소형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할지, 네. 예, 잠실동 신축 푸른 빌라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 혹시 어디 보고 계신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다양하게 제가 보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계동 소형 네. 아파트 그리고 잠실동 네. 빌라 저희가 어느 쪽이 나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소형 아파트를 또 아니면은 그 빌라를 이 종목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의미가 어떤 거는 지역이 좀 더 강남권이고 어떤 거는 지역이 이제 강북권이고 이런 뚜렷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면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에 대한 질문을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곳이 이 상계동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소형 아파트 아마 10평대로 제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잠실 쪽에 있는 그 다세대 신축 빌라 이 부분으로 하는데 물론 이게 뭐 나쁘다는 평가는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충분히 10평대에 대한 수요층, 전세 비율도 높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이 내가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익형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형이에요. 사실 두 마리 다 쫓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소형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둘 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으로 따졌을 때 지금 어느 물건에 다니다 몰리는 사람이 많게 된다면은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더욱 몰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소형평은 10평대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15평이다. 그러면 2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할 경우라면은 20평대를 내 집 마련이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점이 구매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잠실동 같은 경우에 빌라는 물론 이제 아파트에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가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좀 방향 전환을 위치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 과천시 부림동에 네, 608단지 31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 부림동의 주공 8단지 31평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저희 향후 전망 매도 시기 알아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과천으로 가볼게요. 과천에 과천 주공 8단지를 31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전망 좋아요. 거기는 일단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과천이란 지역은 사실 정부 종합청사 떠나고 다른 공공기관이 좀 입주를 하면서 사실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회복된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이라는 부분은 좋게 교육 환경부터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서울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뭐 지역 전화번호가 02로 들어갑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서울권역이라고 보는 부분이 밑에 있는 안양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갖고 계신 게 재건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향후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그 도정법이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법안에 대한 개정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되고요. 그리고 또 소형보다는 대형 쪽에 대한 재건축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게 한다.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신 분도 포진돼 있지만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그 어떤 대지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속도 그리고 주거 환경 이런 걸 다 생각한다면요. 지금 8단지하고 9단지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땅을 놓고 지금 걸터 앉아 있는 9단지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했을 때라면 9단지와 8단지 중에서 수혜자는 결국은 8단지가 될 것이고 8단지 지금 대지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여기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단지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는 하나 둘씩 사업이 진행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3단지 그 재건축했던 레미안 슈르의 주택가격,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즉 여기는 실거주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8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단지 크기도 큰 편이에요. 1,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한 상승 비율은 최하 한 1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란 타이밍을 제 예상대로 한 1억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100% 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보다도 향후에 좀 이렇게 그 사업 진행 속도의 더딤 속에서 조합원들이 약간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또 내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향후 가치가 어떠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되 금액이 조금 상승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매도든 아니면 보유든 그때 다시 한번 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지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다가 목표 가격이 달성되면 한 번 더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한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같이 해주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께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뭐 투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투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 환경이 안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 이런 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넓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익형이라든지 또 차익형이라든지 이러에 대한 숨어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초점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에 초점을 갖고 출발을 할 것이냐 또 아까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공부 안 하고서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또 여기 말고도 세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와서 느끼는 어떤 얻어감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세미나에서 여러분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면목동에 한신 아파트 파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소형 평수가 있는데 그거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해서요. 네. 지금 실거주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세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생각하세요? 예, 저희 그 친정엄마 혼자 사실 실거주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거주용이시고요. 지금 소형 평수라고 하면 지금 몇 평인가요, 정확히? 그 11평짜리가 있고 14평짜리가 있고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둘 네네. 중에 하나를 하려고요. 네, 실평이랑 14평 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목동의 한신아파트 실거주용으로 소형 평수 매수 여부 고려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중랑구 면목동에 그 면목 한신 아파트 소형 11평이냐 또 14평이냐를 어머님이 혼자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지금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자, 일단은 실거주 목적상 이런 한신 아파트가 앞으로 괜찮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이쪽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우선 내밀고요. 그리고 네. 11평, 14평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혹시 11평짜리, 14평짜리 각각 방이 몇 개씩이죠? 한 개고요. 나머지는 두 개고요. 14평짜리는 2개, 11평짜리는 네. 1개죠? 네, 네. 자, 그럼 만약에 물론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혼자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세가 좀 오르는 관점을 생각하면 14평짜리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수 시점. 그래서 네. 시점상으로는 약간 좀 여름 쪽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전망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그 지금 얘기하시는 그 면목 한신 아파트가요. 이 중랑구 면목동이죠.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차지하고 있는 주거 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많은 가운데 이렇게 한신 면목 아파트가 1000세대 넘게 1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은 이렇게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전세 비율에 맞춰서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아마 호재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네네. 지금 여기 입주 연도가 88년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재건축을 혹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경전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면목선. 네. 자, 이렇게 면목선이 개통이 될 경우라면은 좀 집값이 또 오르지 않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구입을 했을 때 재건축이나 면목선에 대한 어떤 호재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역적으로 여기서 그래도 한 1300세대 되는 아파트, 비록 좀 오래됐지만 괜찮다는 의미는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전세금 상승 매매금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이 되려면 일단 88년 입주를 했으니까 2018년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요. 문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들여다봤을 때 대지 지분이 얼마나 크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평형 대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즉 14평짜리다라고 한다면 7, 8평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즉 조합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추가 분담 금액이 과도하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네. 시세 대비해서 사업성이 크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면목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 그 신내에서 출발해가지고 면목역을 출발해가지고요. 이 아래 장안교 사거리, 늘봄 공원이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청량리 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 위치한 곳하고요. 앞으로 면목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장안교 사거리 쪽에 경전철 지하철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면목선이 2017년부터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걸려서 2022년도에나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역하고 가깝지도 않고 아직도 개통이라는 부분은
한 6년, 7년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 그리고 재건축의 호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근처에서 실거주 수요자들 전세금 상승에 맞춘 매매 금액으로 이어질 경우에 선택하시다. 단 11평 원룸 형태보다는요. 투룸 쪽이 14평이 훨씬 더 전세금 상승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4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면목동의 한신아파트 보고 계신데 실거주용으로는 매수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이 향후 차익까지 고려한다면 14평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한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김포시 장기동에 쌍용예가 아파트 3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의 쌍용 예가 아파트 34평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네네.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반전세라서 네. 보증금 1억에 월 60 정도 받고 있어요. 월 60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매매가는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3억 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반전세 주고 계신 김포 장기동의 쌍용 예가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볼게요. 네. 자, 이걸 언제 구입하셨죠? 분양 받았을 때가 2011년이라서 11년도예요. 11년도에요. 네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2011년, 12년, 13년을 거슬러 올라오면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아파트 시세도 조금 떨어졌었고, 자,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매매 금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건 현재 모습에서 앞으로 더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매도를 할까, 이거 두 가지 고민인데요. 네. 일단은 한 번쯤은 전세를 더 끼고 2년 정도를 더 지켜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는 사실 큰 비전은 없어요. 딱 2년 정도만 더 좀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김포 한강, 이 장기 지구하고요, 한강 지구 두 개에서 전체적으로 56,000 세대입니다. 자, 중요한 건 쪽이 이제 아파트 지구로서는 굉장히 뭐 한강변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기는 하지만 현재 이 서남권에 서울 쪽 서남권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전세금이 워낙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현재는 살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 크게 안 오르는 이유는 굳이 이제 집을 사서 혹시라도 더 오르지 않고 좀 정체되면 어떨까 하는 관망세로 이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가 56,000 세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래 검단 신도시도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입주해서 이렇게 탄생될 예정 아파트가 92,000 세대나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공급량이 근처에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 경우라면요, 집값이 오르는 데는 한계에 부딪혀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2년을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 역에서 도시철도로 인해서 김포한강 신도시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게 일단 2018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른 왼쪽을 보면 서남권에 이 마곡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지금 이제 2016년이니까요. 자, 2년 정도 기다렸을 때 이런 그 마곡지구에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옮겨 탄다라고 한다면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교통계획에 의해서 조금 반응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좀 공급량이 많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분들마저도 사실은 여기도 가게 되고요. 또 이 근처 아래쪽으로라든지 어디든지 이쪽 마곡지구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교통계획 하나에 의해서 좀 더 이쪽으로 가볼까, 전세보다는 매매로 살까 이런 쪽의 계획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전세 비율이 75%입니다. 지금 전국의 전세 비율 통계가 75%니까요.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곳이 매매 금액을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지금은 정체 상황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딱 교통계획 하나 갖고만 좀 가격이 변동이 좀 있을 상황. 그 이후로 됐을 때는 크나큰 장점이 크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만 지켜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지금 2018년 예정된 교통 호재도 있고 지금 마곡지구라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보유하다가 매도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한번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 32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매도를 할 시기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매도를 할 시기가 됐는지요? 지금 혹시 네네. 거주하시고 계신가요? 네네. 실거주하시고 혹시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2년 11월이요. 2012년 11월이요. 네. 그 당시 혹시 매입가는 기억하시나요? 5억 7천 정도. 5억 7천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구이동에 지금 현대 프라임 아파트 매도 시기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네. 광진구 구이동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에 지금 이제 실제 거주를 하시고 있는데 네네. 이걸 언제 팔아야 될까 하는데 혹시 이걸 매도를 하고 어디로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중곡동에 이제 뭐 신축 빌라나 아니면은 네. 저기 남양주 쪽에 이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 이거를 매도를 자, 그러면 해야 이제 되는 건- 거주비를 조금 낮출 생각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향후 가치가 좀 높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결론은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일단 중곡동 쪽에 있는 빌라 나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시세 상승 가치보다는 여기가 더 크게 작용할 거로 보이고요. 또 네네. 남양주에 그 보신 그 주택이 아마 그 다산 신도시나 이런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것들도 2018년에 입주 예정이고 또 이제 그쪽에 이제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202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2016년도 내에서 향후 2, 3년 정도는 더 가져가도 괜찮은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지역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도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강변역 근처잖아요. 네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97년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는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네네. 자, 중요한 거는 왜 여기를 조금 더 보유했으면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한강변이라는 이 테마가 계속해서 그 각광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작년 10월 31일 해서 이제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좋은 부분, 나쁜 부분도 있지만 한강이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어디 쪽에서 출발하냐면 지금 그 잠실 쪽 있죠? 네. 잠실 제2롯데월드에 준공이 이제 올해 이제 말경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2호선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8호선을 갖고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럼 네. 1호선에 의해서 이제 잠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이제 강변역 쪽 해서 이제 강변역에 있는 아파트,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즉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금 그리고 매매금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동서울 터미널 있죠? 네네. 자, 여기가 한진 중공업 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진중공업이 이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개발 계획을 조금 이렇게 청사진을 서울시에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아직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네. 강남 쪽에는 이런 부지가 이제 칠성 부지가 있고요. 롯데 칠성. 그리고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에 대한 그 청사진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예시로 들면 강남에 이제 그 삼성동의 한전 부지 있죠. 네네네. 예, 거기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에 그렇게 매입을 했고 또 향후에 그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 여기도 그런 어떤 계획안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 3년 정도는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주를 생각하시는 중곡동 빌라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 구이동의 현대프라임이 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사연은 문자 상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802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한강변에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합정동과 자양동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지금 한강변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정동과 자양동 한번 비교 분석을 해주시죠. 자, 지금 뭐 한강변, 방금 또 한강변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문자로 얼른 지금 투자를 이제 고민하신 두 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 어디를 할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하나는 자양동이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곳이 합정동 지역입니다. 사실 둘 다 좋죠. 예, 둘 다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두 군데 중에서 굳이 꼽자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라는 거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 두 군데라고 한다면 조금 자양동에 그 점수 좀 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은 이 근처에 뭐 성수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개발 계획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많은 어떤 강남에서의 투자 수요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합정보다는 약간 괜찮지 않나. 합정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의해서 좋았다가 지금 약간은 식어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실수요자에 의한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지역에 대한 구분을 해본다면 자양동에 조금 무게를 좀 싣고 싶네요. 네,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번호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상담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부동산 이슈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이슈가 지금 준비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한강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이제 서울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구의 계획이라던가 뭐 기본 계획이라던가 관리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잘 안 따라주는 분들이 보통 2010 계획이라든가 2020 계획이라든가 2030 계획은 어떤 그 10년마다 발표하는 기본 계획에 의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상 계획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계획이라서 리스크가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리 계획이 5년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되는 관리 계획에 의해 갖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계속 ING 계획으로 개발
개발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는 계획이라는 걸 알고 가시게 되면은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변의 원칙을 갖고 있는 개발 중에 하나가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시장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계천 개발처럼 만들어지는 계획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수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강변에 대한 개발 투자입니다. 관광 분야에서 90년대부터도 항상 예산금이 잡혀있던 계획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숙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관광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먹고 살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바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산금이 적게 잡히냐, 많이 잡히냐,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의 차이지 무조건 간다는 소리입니다, 개발이. 그래서 한강변 개발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강변 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요렇게 지금 한강라인 쪽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한강라인을 보시게 되면, 위쪽이 4개구가 붙어져 있고 아래쪽이 11개구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아파트가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고 법률적으로 꼬여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만 들어가면 1등인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처럼 그런 거죠, 압구정에. 그래서 우리가 작게 재개발로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 위쪽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 자양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본 계획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국제 교류 지역으로 만드는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유일하게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길 건너가 우리가 청담동이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지금 현재 수요자의 레벨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게 뭐 스타시티라든가 더 클래식 500이라든가 이렇게 그레이드 높은 게 생기면 강남에서 수요자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1%의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빌라 사시는 분들은 한강변 쪽은 전철이나 어떤 교통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레벨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의 수요자의 레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전세 금액이 덜 나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도 상당히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유도정비 구역으로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을 때 HS건설에서도 붙었던 곳이긴 하지만 매가 자체가 지분이 5평짜리가 3억까지 거래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지역인데 앞으로도 재개발로는 빠질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성수동이나 자양동 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자양동은 전략정비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뒤쪽에 이제 어떤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린 한강변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청담대교하고 영동대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청담대교하고 영동대교 사이를 이쪽을 한전부지랑 연결해가지고 지금 국제교류화 지역으로도 만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강변 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벡터가 오래 걸리니까 젊은 친구들, 우리 이제 자제분들한테 증여용으로 주기에 상당히 좋겠죠. 이게 지금 한강 주변 개발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용산공원 쪽의 한남역은 이쪽은 어떤 유수지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가고 또 서빙고역은 보행브릿지를 만들어서 한강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또 용산역 또한 자전거 거리를 만들어서 공원이랑 연결을 시키겠다. 이게 뭐냐면 생활의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관광이랑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이쪽 주변이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런 주변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른 곳들은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라도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양주변이라든가 성수 쪽을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우리가 한강변 개발이 그러면은 주변에 꼭 재건축만 있느냐, 재개발만 있느냐, 그거 말고라도 수익형 부동산을 연결할 곳들이 한강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강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산동. 당산동이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영등포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랑 차이를 보시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거리는 월세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가 40이다. 그럼 여기가 50, 여기가 60이다. 그럼 여기가 70.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가 이제 그 부도심지에서 도심지로 승격되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두셨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무조건 투자해 두셨을 때 괜찮겠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너무 오바돼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중공업 지역 중에 이제 그 성수동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당산동이나 아니면은 성수동이나 이런 중공업 지역을 자꾸 한강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거는 한 6, 7년 전에 발표가 됐었어요. 중공업지 이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세금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장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이 지역은 디벨로퍼들이 공장형 아파트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거나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사 나간 공장은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정책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다 100% 성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구로공단인 거죠.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단어가 붙을지는 몰랐지만 세금 정책을 거꾸로 핀 게 뭐냐면 업체들아 일리 몰려와 그럼 세금 혜택을 줄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강남에서 그 구로공단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근데 이렇게 중공업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금 성수동은 1등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이 연결되어 있는 따따블 투자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지금 여기 한전부지 연결해서 관광으로 송파구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담대교 영동대교. 그러니까 이 주변에 500m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은 투자하셨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세금 제도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 주시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도 지금 분리과세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 투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강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희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의 건영 아파트 28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기를 우선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영 아파트 28평에 지금 거주하시나요? 투자하시나요? 예, 거주 중이고요. 거주 중이고요. 언제부터 네네. 보유하셨나요? 산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세대원 수가 줄게 돼서 이제 네. 수지나 그 수도권 쪽으로 이제 좀 적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네네. 자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여기를 이제 매도를 하고 갔으면 하는데 네. 매도 시기를 조금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정동 건영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요. 저희 한번 매도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자, 우리 문정동.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건영 아파트 사거리가 있고, 지금 이제 건영 아파트가 지금 장지역하고 여기 전철역 사이에 지금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지금. 문정 건영 아파트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네네. 평수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28평이에요. 28평형. 지금 길 건너 송파 파크 하비오 들어가고 여기 문정 법조타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한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이제 앞쪽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예. 언제쯤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좀 적은 평수로 옮겨가는 게 네네. 좋을지가 또 이제 수지 쪽에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수지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같이 조금 조언 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지금 뭐 그냥 좀 알아보시려고 연락 주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 송파 쪽이 좀 문정동 쪽 특히나 사실은 위례신도시가 이 지금 아래쪽에 지도상 자리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례신도시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파트가 거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위례보다 위치는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되게 퀘스천인 게 왜 이렇게 좋은 브랜드 옆에 그 개발 베이스가 다 있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싸기 때문에 위례보다 가격이 더 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우리가 그 특별 그 분양권이라 그래가지고 2007년도 이전에 도로라든가 현실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내게 되면 특별 분양권을 줬어요. 그 특별 네. 분양권 받으신 분들이 장지라든가 여기 장지라든가 아니면 발산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다 이사를 갈 수 있게끔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금은 주고 있는데 그때는 분양권을 준 거예요. 2007년도 이후에는 지금 이제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은 상당히 훌륭한데 심리적으로 약간 형성이 조금 밑으로 깔린 거예요, 지금. 졸렵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많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 지역이 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 파인타운도 지금 가격대가 뭐 7억대 이상,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여기 문정동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막 언덕인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가서 보면 약간 음침하고 어둡고 막 이런 데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갔다가 실망을 하는 거죠. 이 밑으로 지금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위례신도시가 더 많이 가고 있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 전화하신 시청자분의 물건은 지금 여기가 평지거든요. 평지. 평지에다가 대로가예요, 대로가. 대로가에다가 앞에 바로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죠. 집값이 그나마 본인은 떨어질 일이 없다, 지금. 그리고 법조타운이 내년부터 지금 입주를 주르륵 하죠. 내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주를 하시더라도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움직이시면 되고 만약에 세금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시 포트폴리오에 짜야 되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도하지 마시고. 예, 예. 네, 문정 건영 아파트 지금 주변에 개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지금 전세 끼고 네, 이제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청라에 전세 하나 넣고, 그리고 저기 송도에 네. 분양권을 하나 샀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그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좋은 시기 때 사갖고 지금 송도에도 분양권에 피가 붙었고, 청라에도 집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네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기 때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한 전세를 더 줘야 될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매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둘 다 지금 투자용으로 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골드클래스고요. 44평이에요. 골드클래스 44평이고요. 지금 송도에도 분양권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에드터레고 34평. 에듀포레 푸르지오요. 네네. 네, 34평이요. 분양권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저희 한번 매도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인천 쪽에 인연이 많으신가 봐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예. 살고 계시면서 안타까움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원래 여기 이제 송도 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인천 자유경제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청라, 송도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외국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외국 학교가 들어오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외국 기업까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주지 않고 계속 택지지구라 보니까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물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은 그런 현상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네네. 지금 초이스 하신 그 물건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천 네.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주무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어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딱 들어오려고 할 때요, 뭐 인허가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네. 국토부를 가야 된다든가 인천시를 가야 된다든가 LH 공사를 거쳐야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저희가 지금 뺏긴 게 뭐냐면은 카지노를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지금 잘 진행이 되면서 싱가포르 국민 소득이 38,000불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 카지노가 사실은 여기 인천 쪽에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놓친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 정책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그건 놓쳐서 할 수 없고 대기업도 밀어내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졸렵한 정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차피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한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그냥 따로 전체적인 지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냥 지역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성도 3동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근데 네네. 원래 여기서 지금 성도 쪽에서 세 군데 중에 성도 쪽에서 좀 1등으로 쳐주는 곳이 성도 1동하고 성도 2동입니다. 여기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A클래스 지역이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지 않고 수요자가 늘 주둔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학교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애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어디로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성도 1동, 2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외국인 학교도 돼 있고 레벨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교육 레벨이. 근데 성도 3동은 아직 덜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성도 3동이 성도 1동하고 2동화 되어 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뭐 연세국제학교도 있죠. 인천 글로벌 캠퍼스도 있죠. 여기 자체가 지금 교육 문제를 해가지고 인천 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평양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40평대. 상당히 그렇죠.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전체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라지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아까 그런 정책에 의해 갖고 상당히 밀려난 지역 중에 하나라서 지금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그만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40평대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청라보다 송도가 더 훨씬 더 개발이 잘 돼 있고 이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청라지구에 있는 게 40평대는 누가 진짜 실입주를 꼭 그 지역에서 해야만 하는 수요자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리를 딱 해드리면 청라지구는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얘는 조금 놔두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지금 두 가지 투자용 매물에 대한 상담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동에 레미안 삼성 2차 아파트 50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 시기하고 네. 그냥 갖고 있으면 더 가격이 오를 건지 그것 좀 네.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대치 2동에 네. 973에 12 구마을이 있어요. 네. 그 구마을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분양 신청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네. 아직 관리처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은지 파는 게 나은지 음. 예,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의 삼성 레미안 2차 같은 경우 지금 50평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거주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의 삼성 레미안 2차 50평 그리고 대치 이동의 구마을 재건축 물건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매도 여부와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쩜 그렇게 강남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두 개나 갖고 계십니까?
네, 예, 부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물건을 보시게 되면 전철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네. 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삼성 레미안 2차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읽어주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평형이 어떻게 되시죠? 50평이요. 네, 그게 약간 조금 단점입니다. 지금 네, 네. 너무 커요. 그래서 네. 매가 자체가 상당히 30평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주변 쪽으로 움직이실 거면은 30평대 그냥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네. 덜 받은 만큼 덜 주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아, 가격이 예. 똑같이 떨어지니까 덜 네. 받은 만큼 덜 주고 30평대를 사게 되면 올라갈 때 30평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도는 아, 예. 수요자가 생기면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지금 네. 말씀하신 지역이 재건축 지역인데 그 지금 분양 신청만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갖고 네네.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디가요? 저기 그 대치동이요? 재건축 예예 대치동 2003년도에 샀는데요. 오래 되셨죠? 예. 네, 본인은 손해 볼 일 없으니까 아파트까지 받아가지고 가세요. 무조건.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네. 가셔도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고 관리 처분 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건립가액이. 그러더라도 네네. 본인은 손해 안 보시니까 무조건 받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시원하게 지금 해결해 주셨네요. 삼성동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50평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매도 의견 주셨고요. 지금 구마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까지 받으시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저 이어서 한번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성동구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재건축 연한은 올해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에요. 네네. 예, 매입은 2006년에 했고요. 예예. 그래서 재건축 추진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서 문제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마장동의 해림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지도를 조금 네. 찾아봤습니다. 자, 왕십리 쪽인데, 이 왕십리 역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행당동이고, 뭐 옆쪽으로는 이렇게 위치가 좀 적당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전철도 가깝고, 말씀하신 세림 아파트가 뭐 적당하게 좋아요. 근데, 네네. 여기를 안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머 지역이 있는 것처럼 막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30평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이게. 예,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예.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2개였으면 예. 나은데. 그래서 예. 이것도 갈아타기 한번 하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현실적으로 뭐 재건축 연한이라도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한 190% 정도로 차지해가지고 개발이 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문의를 제가 한번 예. 받았었기 때문에 체크를 한 적이 예. 있는데, 보통 네. 한 200% 이상 찾아먹은 지역은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재건축을 했을 때. 아, 만약에 그래요? 전철역 근처여가지고 시프트를 받아가지고 많은 거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됐어요. 86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올해부터 이제 예. 바람이 불 건데 바람이 불면 예. 많이 받고 그냥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 갖고 가지 재건축으로 마시고요. 별로 바람만 기대가 타고 없던 나오시면 돼요. 것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의 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금요일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